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최종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21개 회원국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최종 고위관리회의 결과는 외교통상합동강요회의를 거쳐 정상회의로 보고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받아쳤는데 부동산 이슈가 전국 블랙홀이 된 모습입니다.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 파견이 해제됐습니다. 한 검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눈앞에 두면서 국내외 투자 심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하루 새 5에서 10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일부 지역에선 영하의 반짝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이번 주 후반 차차 회복되며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를 뜻하는 상호관계 발전 비전, 이른바 CSP 구상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실은 경주 에펙 기간 꾸준히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측 인사들의 환대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첫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 이 대통령은 오늘 본격적인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갑니다.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간 새로운 관계 발전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끄는 조력자와 상호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그리고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를 뜻하는 영문 첫 글자를 딴 이른바 CSP 구상을 밝히는 겁니다. 2029년 한 아세안 관계 수립 4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천명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시 현지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과 안보 등 양국 간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두 정상의 대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도 세계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히 알고 있는 게 없다면서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아세안에 구하고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선 최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첫 만남이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정상과의 회담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해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부터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국제미디어센터엔 내외신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관심이 쏠린 한미, 한중 등 양자 정상회담 준비도 한창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을 앞두고 현장 상황을 생생히 전하게 될 국제미디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브리핑실과 인터뷰 공간, 방송시설을 모두 갖추고 내외신 기자 3,500명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La gente es muy amable, nos reciben muy bien con un kit de prensa en donde viene información sobre lo que es la cumbre y estoy muy contenta de estar aquí. 미디어 센터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옆에 신축됐습니다.
430여 명이 동시에 취재할 수 있는 중앙 브리핑 홀입니다. 저희 같은 방송사를 위한 간이 스튜디오도 설치됐고 정상회의 주요 장면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에이펙 공식 일정은 최종 고위관리회의로 시작됩니다. 21개 회원국 실무 책임자들이 올해 초부터 논의해온 아태 지역 공동 번영과 혁신 방안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회의 결과는 장관급 회의체,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를 거쳐 정상회의로 보고되는데 의미 있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잇따라 예정된 양자 정상회담도 철통 보안 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초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쓸 예정이었던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축 행사장 등이 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어서 일단 여기에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준비해 놓은 것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주박물관은 내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가는데 에이펙 준비지원단 관계자는 현재로선 다양한 행사가 열릴 거로만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hen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미 외교를 시작으로 외교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직후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アメリカにとっても、この日本という国はアメリカの対中戦略やそれからアメリカの、このインド太平洋戦略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国であるということをお伝えし 이어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의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I hear great things about her. I think she's going to be great. She was a great friend of Mr. Abe, who was a great man, Prime Minister Abe. 미일 양국은 오는 28일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업 협력 각서 체결을 조율하는 데 이어 인공지능과 함께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공급력 강화를 위한 각서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첨단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외교 무대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옮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어떻게 표현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력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거리가 무제한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에 대한 중요한 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러시아군 전투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군사령관들과 회의하며 브레베스트니크 미사일의 결정적 실험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시험 발사를 지난 21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전과 달리 미사일이 15시간 동안 공중에 머무르며 최소 14,000km를 원자력을 이용해 비행했고 이것이 한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미사일 방어와 대공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는 설명입니다. 푸틴은 핵심 과제를 달성했다며 미사일 배치 전 최종 단계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возможные способы применения и начать готови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этого оружия в наш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는 육해공 전략 핵자산을 공개하는 훈련을 감독했습니다. 러시아에 잇따른 핵 전력 과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보류되고 미국이 러시아 대형 석유 회사를 제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렘린궁은 미러 정상이 회담을 너무 오래 연기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조율해야 할 사안이 남은 지금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건 의미 없지만 불필요한 지연 없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4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미 정부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며 자국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헛발질이라고 받아쳤는데 부동산 이슈가 전국의 블랙홀이 된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란의 발언을 했던 이상경 국토차관이 물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자고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부동산만 6채인 장 대표는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라며 총액 8억 5천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 정도는 물타기 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이라고 계산하신 것입니까? 장 대표는 공격이 거세질수록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며 헛발질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실거래가가 높다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엄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마이바흐나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경차 4대를 공격하는 뜬금포 비판이라고 협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고 비판했고 나아가 부동산 내로남불 3인방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대책을 대폭 수정하라며 필요하다면 자신이 민주당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 시장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건 알겠다고 비꼬았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세훈 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11.5 대책에 열흘 넘게 아무 언급도 없었던 정청래 대표는 당의 역할은 뒷받침이라며 돌출 발언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좀 한 반발짝 뒤에서 좀 요키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다. 11.5 대책이 내로남불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지점인 만큼 정쟁보단 건전한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 SH를 통해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 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며 SH가 민간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거액을 대여한 건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는 876억 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거라며 서울 시민의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같은 주장에 서울시는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 원을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H 운영과 관련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자금 대여는 이사회 보고 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며 담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본회의를 열어 여야 사이 합의가 이루어진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돕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관리비 인상 방지를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 지원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습니다. 다만 국회 기록원법과 국회 도서관법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등 5건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권 주도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 파견이 해제됐습니다. 한 검사는 이 전 대표를 지인의 소개로 한 번 만났고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한문혁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와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까지 관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도 파견돼 팀장으로 관련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7월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건희 씨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최근 당시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입수했고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견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면서 지인 요청으로 저녁 자리부터 합석해 술자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종호 전 대표가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날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은 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단부패 3부장으로 복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신임 특검보에는 박노수, 김경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모두 판사 출신인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 많아진 만큼 성공적인 공소 유지에 무게를 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아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4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엽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강희우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세청으로부터 사제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부품이 통관 절차에서 발견됐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대표 홈페이지 등이 추가로 복구되며 전체 709개 행정정보 시스템 가운데 525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율은 어제 오후 6시 기준 74%를 기록했습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양 씨를 포함해 1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서울 지하철 453 명동역 근처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행인 3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 상암동에서 월드컵 지하차도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해안도로 앞 갯벌에서 일가족 3명이 발이 빠져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나 긴급 여권 발행 등 위기 신호가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위험 전조 증상을 제때 포착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 여권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제외 공간을 통해 발급받는 여권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긴급 여권 발행이 늘면 현지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인이 많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다 탈출한 피해자 일부도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밤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긴급 여권과 비자를 재발급시켜서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 여권 발행 건수가 이미 지난해부터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긴급 여권은
190건으로 지난 2023년 88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발행 건수가 150건을 넘겼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국외도피 사범도 급증했는데 지난 2015년에서 재작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25명이 도주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5배에 가까운 12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20명 정도가 캄보디아로 도피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연락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도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1명, 2023년 17명에서 지난해 220명, 올해는 1월에서 8월 33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대해 태국과의 충돌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 9월까지 여행경보 1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올라가면 이건 위험수위니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든가 외교부나 관계당국이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체계가 또 있는가라는 거죠.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의 징조가 잇따랐는데도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휴일인 어제 서울 수유동에 있는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가게를 운영하던 60대 남녀로 각각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오후 2시 20분쯤 도망치듯 가게를 뛰쳐나오자마자 주저앉는 여성. 부축하던 남성은 얼굴과 목에서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합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이들을 뒤따라 나온 또 다른 남성. 여성을 추가로 위협하려 하자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단체로 달려들어 막아냅니다. 제압당한 남성은 서울 수유동에 있는 감자탕 가게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입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낮에 흉기 난동은 중단됐지만 감자탕 가게 주인인 60대 남녀는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계속 지혈하고 있는 상황에서 119 빨리 오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저씨가 나 정말 지금 숨쉬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목격자들은 결제 과정에서 A씨가 사장 남녀에게 시비를 걸어 승강이가 벌어지자 준비해온 흉기를 꺼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밝혔는데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리허설 도중 무대 사고로 장애를 얻은 성악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연계 안전 불감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문화 현장 전반의 안전망이 무너졌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3년 오페라 리허설 도중 400kg에 달하는 무대 장치에 깔려 척수 손상을 받은 고 안영재 성악가. 저는 지난해 3월 뜻하지 않은 무대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과 경추 3번부터 6번의 척수신경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고인은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구두 계약을 맺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고 2년 넘게 억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예술인의 노동과 생명은 그 어떤 산업 종사자와도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는 예술인 또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안전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청년 성악가의 사망을 계기로 공연장 안전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달 전에도 세종시 공연장에서 무용수 2명이 추락해 1명이 중상을 당했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거의 매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자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추락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소품이 떨어져서 출연자가 다쳤었고 스피커가 낙하해서 머리를 다친 사고도 있었고 이 안전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파악한 예술인들의 산재 가입률은 겨우 2%. 노벨상과 토니상을 받을 만큼
K 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공연 노동자들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눈앞에 두면서 국내외 투자 심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미국 기준금리 결정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이번 달에만 하루 평균 16조 6천억 원어치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액수인데 지난달과 비교하면 무려 44%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거래대금 3분의 1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리는 등 반도체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코스피 상장지수 펀드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AI 사이클이 조금 더 갈 것,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흐름들이 많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갈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예고된 굵직한 국제 일정들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 전망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화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Well, it's pretty close to being finalized, I think, and so it could be 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도 주요 변수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보유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외국인 투자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그제 산업 현장에서 또다시 질식 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질식과 추락 사고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 아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 지하 수조에 들어간 작업자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3명이 구하러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결국 2명이 숨지고 다른 2명도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조 내부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질식 인명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환경공단 공공하수도 공사 과정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같은 달 서울 금천구에서도 맨홀 작업 중 산소 결핍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질식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3가지 안전수칙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업 전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 마스크 같은 가스 차단용 호흡 보호구 착용입니다. 실제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사망사고 14건 중 12건은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없이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결국 또 질식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 측정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전하게 일터를 만든 다음에 노동자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급 작업은 현장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위험성 평가를 함께 해야 한다며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 3,941.59로 장을 마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4,000까지는 불과 59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오전 9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내일 에이펙 CEO 서밋 개막을 앞두고 공식 부대 행사인 퓨처테크 포럼이 열립니다. 정기선 HD 현대 회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 조선업의 미래를 이끌 기술을 소개하며 회장 승진 이후 데뷔 무대를 치를 예정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오늘 0시부터 경주 행사장 일대에 비행이 금지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들어오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는 29일 0시부터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2개 상품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데요. 공모펀드 직상장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가입했던 공모펀드를 증시에 상장시켜서 상장 지수펀드, ETF나 개별 주식 종목처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넘게 흘렀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공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차량 900여 대를 태우고 8시간여 만에야 겨우 꺼졌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유독 문제가 되는 건 배터리가 보호 팩으로 덮여 있어서 진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열폭주로 불길이 몇 분 안에 차량 전체로 옮겨붙어 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선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에 십상입니다. 입주민들의 공포가 여전히 큰 가운데 건물 주차장 설계 시공 때부터 화재 확산 차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주차장에서 화재 연기가 감지되자 곧바로 차단막이 내려옵니다. 스프링클러가 열을 감지한다면 이 장치는 연기의 반응에 더 신속합니다. 핵심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의 필름인데 이 필름이 발라진 차단막이 내려와 불길 확산을 막는 원리입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이런 주차장 가운데 있는 거는 롤 스크린이 내려와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주차장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한 건설사는 천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입주단지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고 차량 하부에 구멍을 뚫어 배터리팩에 물을 분사해 진화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인 건설사도 있습니다.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약 1,500억 원어치의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난 절도 용의자 가운데 2명이 붙잡혔습니다. 사건 발생 엿새 만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루브르 박물관 보석 절도 용의자 가운데 2명이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1명이 알제리로 달아나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심야에 긴급 작전을 펼친 끝에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또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 다른 용의자를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두 남성 모두 30대로 센생드니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모두 절도 전과가 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보석을 훔친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Oui, c'est important pour le patrimoine, c'est quand même voilà. Après une semaine après, ça fait tard quand même. On se demande quand même, voilà comment ça peut arriver. Mais oui, c'est important que les gars soient retrouvés, en effet, ouais. On va voir surtout s'ils peuvent retrouver les bijoux. Je pense que c'est le plus important. Après, je sais pas au niveau droit, loi, qu'est-ce qui va leur arriver. Aucune idée. 로르 베큐어 파리 검찰청장은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아직은 어떤 세부 사항도 밝히기엔 시기상조고 나중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수사 관계자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박물관 보안 요원 1명과 도둑들이 공모했다는 걸 보여주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있는데
보안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범들은 19일 오전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약 1,500억 원어치의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에서 세력을 점점 키우면서 중남미 섬국가 자메이카와 아이티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현지 시각 26일 오전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센터는 멜리사가 현지 시각 27일 밤 또는 28일 아침 자메이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륙 전 최강 등급인 5등급 태풍으로 격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 ABC 방송은 멜리사가 1988년 허리케인 길버트의 자메이카 강타 이후 37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멜리사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린 점은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중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서관이 9년 준비 끝에 지난 주말 개관했습니다. 기후 환경 특화 공간과 AI 창작 지원 시설을 갖췄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교 경기융합타운에 새로 들어선 경기도서관입니다. 면적 2만 7천여 제곱미터,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로 국립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가운데 가장 큽니다.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1층과 4층엔 관련 자료를 모은 특화 공간 등을 마련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도 최소화합니다. 내 게시판에서 많이 쓰던 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책 위치 출력기 같은 것들 그리고 일회용품 이렇게 기존에 좀 익숙하게 써왔던 많은 그런 물품들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2층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세계친구 책마을이 들어섰습니다. 영어부터 베트남어까지 22개 나라 다국어 자료를 갖췄습니다. AI가 가정 목소리를 학습해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지하 1층엔 챗GPT를 포함해 8종류 유료 생성형 AI를 무료로 쓸 수 있는 AI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나선형 구조로 벽과 문이 없고 층마다 체험이나 실험 공간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불편함과 시끄러운 도서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저희 도서관의 특징은 사람 중심의 도서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서 34만 4천여 권이 비치됐고 5년 안에 최대 55만 권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개관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도서관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홍대 입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얼마나 추운 겁니까? 네, 지난주에도 한 차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강한 한기가 내려와서 날이 더 춥겠고요. 특히 내륙 깊숙하게 한기가 내려오면서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3.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보다 체감온도가 1에서 2도가량 더 낮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겨울 패딩을 입고 장갑을 꼈는데도 자꾸만 몸을 웅크리게 되는 추위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출근길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 등에는 현재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서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현재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4.7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철원 임남면이 영하 1.8도, 경북 봉화가 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수준을 5도 이상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 13도, 부산은 15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지만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륙에는 서리와 물이 어는 곳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